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살, 33년간 한 중견기업에서 청춘을 바치고 정년 퇴직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기나긴 세월, 오직 가족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퇴직하던 날, 오랜 짐을 벗어던진 시원함과 함께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교차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3억 원. 그동안 아내가 알뜰살뜰 모아온 예금을 합하니 현금 자산은 약 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 수도권에 시세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지만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퇴직금의 일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빚을 정리하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은 현금 3억 원과 온전한 우리 집 한 채, 그리고 한평생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와 결혼을 앞둔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인생, 성공한 삶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만족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도시락조차 제대로 싸가지 못해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날들이 있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슬아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힘들었던 제 학창시절을 버티게 해준 주변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고마움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훈장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온기를 나누는 삶. 그것이 제가 꿈꾸던 소박한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활동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만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릉의 푸른 바다를 보고 남해의 다도해를 거닐고 제주도의 바람을 맞으며 저희 부부는 못다 한 신혼여행을 즐기는 듯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씀씀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지만 2년간 여행 경비와 생활비로 매달 평균 200만 원씩 썼더니 어느새 통장에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수입 없이 모아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솔직히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자 여행의 설렘도 무뎌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나는 이제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나 자신이 여전히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도움을 이제는 제가 베풀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금세 사람들과 정이 들었고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은 제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복지센터에 나가 도시락을 나르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소박한 활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함께 봉사하던 분들과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저보다 몇 살 아래인 한 남자가 유독 저를 잘 따랐습니다. 과묵하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는 늘 저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챙겨주었고 봉사가 끝나면 근처 식당이나 찻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제 고정 수입도 없으신데 노후 준비는 든든히 해두셨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요. 저도 그냥 봉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하고 대묻자 그는 슬며시 웃으며 자신이 하고 있다는 특별한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형님. 봉사도 하면서 투자 수익도 얻는 구조예요. 정말 좋은 일이죠. 특히 형님처럼 선한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면서 안정적인 수익도 꾸준히 들어오니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3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스마트폰 앱을 열어 보여준 수익 내역은 제 의심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면에는 매주, 그것도 아주 고정적인 금액이 정확한 날짜에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에도 지사가 있는 아주 탄탄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투자가 기부와 연계되어 있어 투자금의 일부가 자동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말 그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세상이 변해서 이런 새로운 방식도 생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가 주선한 봉사활동 뒤풀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초대되었습니다.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투자를 통해 삶의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 시작하고 나서 노후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이 수익금으로 손주 학원비 대주고 있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이제 들어오는 수입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는데 아껴 쓴다고 해도 언젠가 돈이 다 떨어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때 저를 이끌어준 그 동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그러시다면 저 믿고 같이 해보세요. 이건 진짜 기회예요. 형님처럼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런 복을 받으셔야죠. 며칠 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앱 설치부터 시스템 설명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원금은 100% 보장되며 2주마다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한 금액은 언제든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1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다정한 눈빛에 제 마음은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형님, 세상은 예전처럼 정직하게 땀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돈도 선한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불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 저는 테스트 삼아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50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이 남아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2주 후 제 통장에 112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약속했던 날짜, 약속했던 시간에 정확히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그때부터 제 생각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새로운 시대의 투자 방식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면 이보다 더 나은 노후 준비가 어디 있겠는가.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봉사활동하는 데서 아주 괜찮은 투자처를 하나 알게 됐는데 진짜로 수익이 나오더라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당신 혹시 너무 깊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웃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사회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바보처럼 속을 것 같아? 이미 다 알아봤어. 걱정 마. 저는 곧바로 1,0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익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믿음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주변 봉사자들 중에는 이미 5천만 원, 1억 원씩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내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앞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도와줘야지. 이참에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줄게. 저는 흔쾌히 1억 원을 딸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남은 현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돈을 벌면서 좋은 일도 하는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만 넣어두자고 생각했지만 매주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을 보니 더 큰 돈을 넣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넣으면 다음 배당금이 훨씬 커질 텐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투자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너무 많은 돈을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아내의 그 걱정 어린 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꾸 의심만 해? 내가 이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인 줄 알아?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내심 양심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투자 앱을 열어 수익을 확인하는 것이 어느새 저의 아침 일과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오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서버 점검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봉사활동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도 앱 접속이 안 된다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시스템이라 점검이 길어지나 보지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앱은 열리지 않았고 약속된 날짜에 들어와야 할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것은 정말 사기였구나. 정신없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폰지 사기, 유사 수신행위, 가짜 투자 앱. 그리고 제가 당한 수법과 놀라울 만큼 똑같은 구조의 사기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그들이 했던 달콤한 말들이 기만적인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영국 본사, 원금 보장, 사회적 기여, 앱에서 보이던 그럴듯한 수익 그래프,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당한 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녘이면 멍하니 거실에 앉아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그 돈 아무래도 찾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아 물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건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한 달 전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마저 모두 투자금으로 넣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한 달 전에 5억 원 대출받아서 전부 넣었어. 아내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정말 잘 될 줄 알고. 제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벌떡 일어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을 담보로 그 돈을 전부 날렸다고. 아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곧달 결혼식도 있는데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어디서 살아? 그 말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 대신 깊은 한숨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35평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서울 외곽의 15평 남짓한 다세대 원룸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날 짐을 풀던 아내가 먼지 쌓인 가족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딸의 환한 웃음과 우리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진은 버리지 말자.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이 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제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내는 낡은 이력서 한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보육원에 아이 돌보는 자리가 났대. 내가 한번 해보려고. 저는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 하지만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너진 건 당신 혼자만이 아니야. 나도 무너졌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끝이야. 아내의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며칠 후 저는 건물 관리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빌딩을 청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빌딩 청소부가 되었고 아내는 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복을 입고 회의를 주재하던 내가 이제는 지하 주차장에 먼지를 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땀 흘려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감각, 아내와 함께 다시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섰다는 그 느낌이 아주 조금씩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아내와의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찬은 비록 소박해졌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보다 얼굴이 좀 밝아진 거 알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와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그들을 믿었을까? 참 바보 같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더군요.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나는 절대 사기 같은 것에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남은 인생을 아내와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욕심. 바로 그 마음의 약한 틈을 사기꾼들은 정확히 파고들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달콤한 기회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원금 보장과 확실한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100% 아니 1000% 사기입니다. 세상에 손실의 위험 없이 수익만 있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번다는 말도 경계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왜 생면부지에 당신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투자의 실체는 결국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막아주는 폭탄 돌리기, 폰지 사기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까지 당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처참하게 무너진 저를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는 언제나 당신이 가장 외롭고 약해진 순간을 노립니다. 그리고 늘 선한 얼굴과 따뜻한 말투로 다가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큰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만은 절대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작은 행복,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투자보다 소중한 당신의 자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제 이야기를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살, 33년간 한 중견기업에서 청춘을 바치고 정년 퇴직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기나긴 세월, 오직 가족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퇴직하던 날 오랜 짐을 벗어던진 시원함과 함께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교차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3억 원. 그동안 아내가 알뜰살뜰 모아온 예금을 합하니 현금 자산은 약 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 수도권에 시세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지만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퇴직금의 일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빚을 정리하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은 현금 3억 원과 온전한 우리 집 한 채, 그리고 한평생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와 결혼을 앞둔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인생, 성공한 삶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만족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도시락조차 제대로 싸가지 못해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날들이 있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슬아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힘들었던 제 학창시절을 버티게 해준 주변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고마움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온기를 나누는 삶. 그것이 제가 꿈꾸던 소박한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활동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만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릉의 푸른 바다를 보고 남해의 다도해를 거닐고 제주도의 바람을 맞으며 저희 부부는 못다 한 신혼여행을 즐기는 듯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씀씀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지만 2년간 여행 경비와 생활비로 매달 평균 200만 원씩 썼더니 어느새 통장에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수입 없이 모아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솔직히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자 여행의 설렘도 무뎌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나는 이제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나 자신이 여전히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도움을 이제는 제가 베풀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금세 사람들과 정이 들었고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은 제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복지센터에 나가 도시락을 나르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소박한 활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함께 봉사하던 분들과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저보다 몇 살 아래인 한 남자가 유독 저를 잘 따랐습니다. 과묵하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는 늘 저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챙겨주었고 봉사가 끝나면 근처 식당이나 찻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제 고정 수입도 없으신데
노후 준비는 든든히 해두셨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요. 저도 그냥 봉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하고 대묻자 그는 슬며시 웃으며 자신이 하고 있다는 특별한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형님. 봉사도 하면서 투자 수익도 얻는 구조예요. 정말 좋은 일이죠. 특히 형님처럼 선한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면서 안정적인 수익도 꾸준히 들어오니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3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스마트폰 앱을 열어 보여준 수익 내역은 제 의심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면에는 매주, 그것도 아주 고정적인 금액이 정확한 날짜에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에도 지사가 있는 아주 탄탄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투자가 기부와 연계되어 있어 투자금의 일부가 자동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말 그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세상이 변해서 이런 새로운 방식도 생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가 주선한 봉사활동 뒤풀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초대되었습니다.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투자를 통해 삶의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 시작하고 나서 노후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이 수익금으로 손주 학원비 대주고 있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이제 들어오는 수입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는데 아껴 쓴다고 해도 언젠가 돈이 다 떨어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때 저를 이끌어준 그 동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그러시다면 저 믿고 같이 해보세요. 이건 진짜 기회예요. 형님처럼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런 복을 받으셔야죠. 며칠 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앱 설치부터 시스템 설명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원금은 100% 보장되며 2주마다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한 금액은 언제든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1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다정한 눈빛에 제 마음은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형님, 세상은 예전처럼 정직하게 땀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돈도 선한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불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 저는 테스트 삼아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50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이 남아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2주 후 제 통장에 112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약속했던 날짜, 약속했던 시간에 정확히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그때부터 제 생각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새로운 시대의 투자 방식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면 이보다 더 나은 노후 준비가 어디 있겠는가.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봉사활동 하는 데서 아주 괜찮은 투자처를 하나 알게 됐는데 진짜로 수익이 나오더라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당신 혹시 너무 깊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웃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사회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바보처럼 속을 것 같아? 이미 다 알아봤어. 걱정 마. 저는 곧바로 1,0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익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믿음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주변 봉사자들 중에는 이미 5천만 원, 1억 원씩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내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앞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도와줘야지. 이참에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줄게. 저는 흔쾌히 1억 원을 딸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남은 현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돈을 벌면서 좋은 일도 하는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만 넣어두자고 생각했지만 매주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을 보니 더 큰 돈을 넣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넣으면 다음 배당금이 훨씬 커질 텐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투자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너무 많은 돈을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아내의 그 걱정 어린 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꾸 의심만 해? 내가 이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인 줄 알아?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내심 양심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투자 앱을 열어 수익을 확인하는 것이 어느새 저의 아침 일과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오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서버 점검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봉사활동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도 앱 접속이 안 된다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시스템이라 점검이 길어지나 보지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앱은 열리지 않았고 약속된 날짜에 들어와야 할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것은 정말 사기였구나. 정신없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폰지 사기, 유사 수신행위, 가짜 투자 앱. 그리고 제가 당한 수법과 놀라울 만큼 똑같은 구조의 사기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그들이 했던 달콤한 말들이 기만적인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영국 본사, 원금 보장, 사회적 기여, 앱에서 보이던 그럴듯한 수익 그래프,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당한 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녘이면 멍하니 거실에 앉아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그 돈 아무래도 찾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아 물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건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한 달 전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마저 모두 투자금으로 넣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한 달 전에 5억 원 대출받아서 전부 넣었어. 아내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정말 잘 될 줄 알고. 제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벌떡 일어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을 담보로 그 돈을 전부 날렸다고. 아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곧달 결혼식도 있는데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어디서 살아? 그 말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 대신 깊은 한숨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35평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서울 외곽의 15평 남짓한 다세대 원룸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날 짐을 풀던 아내가 먼지 쌓인 가족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딸의 환한 웃음과 우리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진은 버리지 말자.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이 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제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내는 낡은 이력서 한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보육원에 아이 돌보는 자리가 났대. 내가 한번 해보려고. 저는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 하지만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너진 건 당신 혼자만이 아니야. 나도 무너졌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끝이야. 아내의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며칠 후 저는 건물 관리업체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빌딩을 청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빌딩 청소부가 되었고 아내는 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복을 입고 회의를 주재하던 내가
이제는 지하 주차장에 먼지를 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땀 흘려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감각, 아내와 함께 다시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섰다는 그 느낌이 아주 조금씩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아내와의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찬은 비록 소박해졌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보다 얼굴이 좀 밝아진 거 알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와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그들을 믿었을까? 참 바보 같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더군요.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나는 절대 사기 같은 것에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남은 인생을 아내와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욕심. 바로 그 마음의 약한 틈을 사기꾼들은 정확히 파고들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달콤한 기회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원금 보장과 확실한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100% 아니 1000% 사기입니다. 세상에 손실의 위험 없이 수익만 있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번다는 말도 경계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왜 생면부지에 당신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투자의 실체는 결국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막아주는 폭탄 돌리기, 폰지 사기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까지 당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처참하게 무너진 저를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는 언제나 당신이 가장 외롭고 약해진 순간을 노립니다. 그리고 늘 선한 얼굴과 따뜻한 말투로 다가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큰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만은 절대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작은 행복,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투자보다 소중한 당신의 자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살, 33년간 한 중견기업에서 청춘을 바치고 정년 퇴직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기나긴 세월, 오직 가족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퇴직하던 날, 오랜 짐을 벗어던진 시원함과 함께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교차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3억 원. 그동안 아내가 알뜰살뜰 모아온 예금을 합하니 현금 자산은 약 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 수도권에 시세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지만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퇴직금의 일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빚을 정리하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은 현금 3억 원과 온전한 우리 집 한 채, 그리고 한평생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와 결혼을 앞둔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인생, 성공한 삶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만족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도시락조차 제대로 싸가지 못해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날들이 있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슬아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힘들었던 제 학창시절을 버티게 해준 주변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고마움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훈장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온기를 나누는 삶. 그것이 제가 꿈꾸던 소박한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활동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앓아가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만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릉의 푸른 바다를 보고 남해의 다도해를 거닐고 제주도의 바람을 맞으며 저희 부부는 못다 한 신혼여행을 즐기는 듯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씀씀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지만 2년간 여행 경비와 생활비로 매달 평균 200만 원씩 썼더니 어느새 통장에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수입 없이 모아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솔직히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자 여행의 설렘도 무뎌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나는 이제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나 자신이 여전히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도움을 이제는 제가 베풀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금세 사람들과 정이 들었고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은 제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복지센터에 나가 도시락을 나르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소박한 활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함께 봉사하던 분들과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저보다 몇 살 아래인 한 남자가 유독 저를 잘 따랐습니다. 과묵하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는 늘 저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챙겨주었고 봉사가 끝나면 근처 식당이나 찻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제 고정 수입도 없으신데 노후 준비는 든든히 해두셨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요. 저도 그냥 봉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하고 대묻자 그는 슬며시 웃으며 자신이 하고 있다는 특별한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형님. 봉사도 하면서 투자 수익도 얻는 구조예요. 정말 좋은 일이죠. 특히 형님처럼 선한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면서 안정적인 수익도 꾸준히 들어오니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3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스마트폰 앱을 열어 보여준 수익 내역은 제 의심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면에는 매주, 그것도 아주 고정적인 금액이 정확한 날짜에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에도 지사가 있는 아주 탄탄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투자가 기부와 연계되어 있어 투자금의 일부가 자동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말 그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세상이 변해서 이런 새로운 방식도 생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가 주선한 봉사활동 뒤풀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초대되었습니다.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투자를 통해 삶의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 시작하고 나서 노후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이 수익금으로 손주 학원비 대주고 있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이제 들어오는 수입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는데 아껴 쓴다고 해도 언젠가 돈이 다 떨어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때 저를 이끌어준 그 동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그러시다면 저 믿고 같이 해보세요. 이건 진짜 기회예요. 형님처럼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런 복을 받으셔야죠. 며칠 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앱 설치부터 시스템 설명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원금은 100% 보장되며 2주마다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한 금액은 언제든 원할 때 인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1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확신의 참 목소리와 다정한 눈빛에 제 마음은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형님, 세상은 예전처럼 정직하게 땀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돈도 선한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불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 저는 테스트 삼아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50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이 남아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2주 후 제 통장에 112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약속했던 날짜, 약속했던 시간에 정확히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그때부터 제 생각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새로운 시대의 투자 방식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면 이보다 더 나은 노후 준비가 어디 있겠는가.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봉사활동하는 데서 아주 괜찮은 투자처를 하나 알게 됐는데 진짜로 수익이 나오더라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당신 혹시 너무 깊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웃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사회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바보처럼 속을 것 같아? 이미 다 알아봤어. 걱정 마. 저는 곧바로 1,0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익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믿음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주변 봉사자들 중에는 이미 5천만 원, 1억 원씩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내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앞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